통화제하사 교과서 23쪽 수당의 건국과 발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를 했었잖아. 위진남북조를 하면서 원래는 그냥 쓴 걸로 봅시다. 저번에 썼던 걸로. 원래는 이 한나라가 있던 땅에서 한나라가 위촉으로 나뉘었고 서진이 통일을 했지만 5호 16국이 쳐들어왔고, 그래서 북쪽에는 5호 16국, 남쪽에는 진, 그 이후에 송제 양진으로 이어졌고, 남쪽은 북쪽의 5호 16국은 부기가 일시적으로 통일을 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다음에 오늘은 그 위진 남북조를 통일한 나라 수나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을 합니다. 다시 중국을 통일한 거죠. 진시황이나 한나라 이후에 다시 분열됐던 나라를 통일. 근데 진나라랑 똑같아요. 여기도 진나라도 짧은 통일이었잖아. 수나라도 짧은 통일입니다. 수나라는 그 이웃에 있는 고구려, 우리 역사랑도 관련이 깊죠. 고구려를 침공을 했으나 실패합니다. 4번이나 침입을 해요. 근데 계속 고구려가 막아냅니다. 결국에는 그 과도한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력 소비를 너무 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수나라는 멸망하고, 그 수나라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게 당나라다. 당나라는 다시 중국을 재통일하고, 그리고 주변국을 정복을 해 나가요. 고구려랑도 싸웠죠. 알려져 있다시피 고구려 안시성 싸움이 또 관련이 됩니다. 써놓읍시다. 고구려와 안시성에서 싸웠으나 여기서 고구려에 패배했다. 자,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영토 쟁탈전을 막 벌였었죠. 백제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남조, 송제양진의 남조, 여기 남조와 외와 교류를 했고, 그래서 백제의 무령왕릉이 벽돌로 되어 있는데 그 무령왕릉이 여기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수나라, 당나라와 대립 계속해 나갔고, 신라는 한강유역을 확보하고 중국과 교류를 했다. 원래 이 한반도가 있으면 신라 여기 있잖아. 신라, 백제, 고구려. 그래서 신라는 중국하고 직접 교류하기 어렵지, 땅 자체가. 근데 이 한강유역을 자기네가 확보를 하면서 여기를, 그러면서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했다는 거. 다음, 일본에서는 야마토 정권이라는 정권이 들었습니다. 저번엔 야마타이국이었지. 야마타이국 얘기를, 히미코 여왕 얘기를 했었고, 야마토 지방의 호족들이 연합하여서 야마토 정권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을 통합하면서 영역을 확대했고, 이 야마토 정권의 특징적인 유적이 하나 있어요. 전방 후원분. 무덤인데 전방, 앞쪽은 이렇게 방형이고 뒤쪽은 원형으로 생겼다. 전방 후원분. 이런 무덤을 만들며 지배자의 권위를 가시했다. 그리고 중국 한반도 문화 수용. 중국과 한반도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 가야 지방의 영향을 받아서, 가야의 영향을 받아서 스에키 토기라는 토기가 만들어졌다.
스에키가 제작되었다. 이 스에키 토기는 그 이전의 그 토기보다 더 고온에서 만들어서 더 탄탄하다고, 그 가야의 영향을 받은 거다. 그리고 이때쯤에 이 한반도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아스카 문화, 이런 게 발달하기도 합니다. 불교를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 아스카 문화가 발달을 했다는 거. 다음으로 7세기 이제 넘어갑니다. 7세기 동아시아. 여기는 좀 국제적으로 전쟁이, 이제 연합적인 전쟁이 많아요. 나당 연합이 등장을 합니다. 신라는 이때 백제한테 계속 공격을 당했어요. 당시에 백제가 계속 신라를 공격을 하는데 신라가 계속 이제 진 전쟁이었어요. 그 와중에 신라가 고구려한테 원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연개소문에게. 근데 안 도와주죠, 고구려에서. 그러자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을 했고, 이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660년이죠. 백제가 660년에 망했고, 그 이후 둘이 고구려까지 멸망시켰다. 668년입니다. 그 이후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죠. 나당 전쟁. 이때 백제 고구려 유민과 함께 신라가 승리를 하면서 삼국 통일이라고 하죠. 한국사에서는 배웁니다. 요거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렇게 다루기도 하죠. 근데 이때쯤에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한국사에서는 잘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오는데, 보통 백제가 멸망하고 나가지고, 백제 멸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백제를 다시 살리자. 이때 백제가 옛날부터, 앞에서도 봤지만 백제가 옛날부터 친했던 나라 일본하고 친했잖아.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 당시에 외가 지원군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원군과 함께 백제 부흥군이 싸웠던 전투가 있는데, 백강 전투라는 전투가 있어요. 백강 전투는 백제 부흥군하고 일본하고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싸웠던 전투야. 동아시아의 국제전이죠. 한중일이 다 모여가지고 싸운 거지. 백강 전투가 있었고, 결국 나당 연합군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백제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니까.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요것도 연도 좀 써놓자. 676년. 다음, 지역 국가의 성립. 이렇게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망하고 나가지고 각 지역에 이제 딱 나라들이 등장을 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좀 안정을 찾는 그런 시기가 등장을 합니다. 전쟁이 좀 이제 줄어들고, 당나라는 동아시아의, 제목은 지역국가, 동아시아의 패자. 신라, 이제 통일신라죠. 대동강 이남 지배. 그리고 신라 위에 발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죠. 고구려인과 말갈인이 함께 세웠던 나라이고, 신라랑 같이 남북국 시대 열었다. 다음에 일본. 일본은 7세기 전반부터 견당사라고 해서 당나라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당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견당사들이 가져온 그 제도들을 활용을 해서 다이카 개신이라는 걸 추진해요.
다이카 계신 이게 645년인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당의 율령을 도입. 그래서 중앙 집권화를 시작하는 거야.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다 얘기했잖아. 율령 들어오면은 중앙 집권화입니다. 그래서 다이카 계신 역시 중앙 집권 국가를 수립하려는 계획이다. 근데 한참 늦었죠. 뭐 우리나 고구려 백제 이런 데보다는. 그리고 7세기 후반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 이런 거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헤이조쿄라는, 쿄라는 거는 서울이란 뜻이야. 일본말로. 헤이조에 있는 서울, 헤이조쿄를 건설을 하고, 그리고 천도를 합니다. 근데 이 헤이조쿄가 왜 특징적이냐? 중국 당나라에 장안성을 모방을 해. 장안성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대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헤이조쿄로 만들고 도읍을 옮긴다. 그 이후 나중에 교토에 헤이안쿄 만들고 또 천도를 해요. 요게 710년이고 요건 794년이래요. 연도까지는 뭐 몰라도 되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헤이조쿄 천도했고 헤이안쿄로 또 천도한다. 헤이조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천황의 권위가 좀 있었고 헤이안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귀족들의 세상입니다. 일본은. 자, 됐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 정리됐고 그 교과서를 좀 볼게요.